문제 풀이에 단서를 잡을 때 놓친 부분이 있다면 뭔지에 대한 생각 좀 잘 해보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해가지고 쓱 볼 건데 이번 시험은 어땠냐? 한 줄 평을 하자면 쉬운 문제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나온 패턴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물론 문삽은 좀 어려웠고 빈칸 문제 중에 빈칸이 32, 33, 34가 다 3점짜리였거든. 근데 그 3점짜리 친구들이 쉽진 않았어. 그래서 약간 올드 패턴 느낌? 최근 트렌드는 이제 빈칸을 좀 쉽게 주고 순삽에게 죽어라! 하고 주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서 36, 37일 시간 안에 시도해서 정답이 잘 나왔다. 그럼 좀 뿌듯해 하셔도 된다. 이번 순서는 그래. 이번 순서는 제법 틀이 잘 잡혀 있었고 할만했다. 심지어 순서 두 문제 다 2점짜리였거든요. 특히나 36번 잘 맞췄다. 그러면 활용도가 어떤 것들을 활용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잘 푸셨으면 제 근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스스로 좀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8번 틀린 애들이 좀 있을걸? 왜냐면 18번은 여기 요 문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자리에 중요하게 표시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e urge this to urge the committee to investigate this matter 하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committee 위원회한테 핑계나가겠습니다. urge 하면은 촉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 잤어? 시험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잘했어. 그래서 요 촉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촉구한다는 게 뭐야? 재촉하고 요구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require의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보면 얘가 야 위원회가 이 문제를 좀 조사해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가 뭔지를 위로 쫓아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 요 문장의 해석을 그대로 조사를 촉구하고 써드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미 정답은 나온 상태로 근거 확실하게 하는 과정만 거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중요하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들 urge 그 다음에 investigate 이런 단어들 모르셨으면 체크 꼭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시죠. 19번 쉬웠죠? 그죠? 감정 뭐야? felt alive with anticipation. 예성아 네? anticipation 무슨 뜻이냐? 몰라서 그냥 부정 아니라니까. 저번에 너도 그래서 안티 부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랬었잖아. 우리 단어 배웠었잖아. 나연아 기억나? 이게 무슨 뜻이야? 긍정 부정 말고 아래가 너무 페인이어가지고 주아야 얘 무슨 뜻이야? 우리 지금 단어 감정 단어 시험 본 4명이 다 대답 못하기 싫어요? 진짜 계열받네. 이 단어 무조건 외워라 얘들아. anticipation 무슨 뜻인데? 기대, 예상 이런 뜻입니다. 감정 표현 다음번에도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단어 틀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대, 예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돼. 그래서 felt alive 한 상태였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grew sweaty. 스웨트 뭐였어? 땀. 그러니까 땀. 그래서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No idea what to do. 뭐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패닉. 감사합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얘들아. 첫 줄 해석이 진짜 지존 짠 중요했거든요. 첫 줄 해석이 되자마자 그냥 정답이 튀어나오는 거였어. 근데 나 질문. 혹시 20번 1번하고 5번 중에 고민 좀 했냐? 안 했어? 그냥 바로 5번 골랐어? 아, 그래? 그래서 첫 줄의 해석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줄 구문 분석 같이 한번 해보자. 첫 줄 주어와 동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봐. 출발! 화면이 줌이 너무 땡겨져 있는데? 존나 잘 자지 말고 찾았어요. 찾았어? 네. 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어떻게 되지? 어디 또 문장의 주어 giving, giving부터 어디까지가 stay,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다 표시해봐. 주어 동사 잘 찾으셨으면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번, 22번 이거 뭐라 그랬어?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직독직해가 되면 그 자식이 무조건 정답이라 했지. 그치? 얜 첫 줄에 대놓고 줬어. 근데 이 문장 해석을 못했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서 약간 헤매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can be tempting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but 하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 but? 뒤에 있겠지. I advise you not to. 나는 네가 안 하기를 조언하고 싶어. 그럼 뭘 안 하기를 조언하고 싶은 거야? 주어의 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주어 해석이 가장 핵심인 것이. 그럼 주어 해석을 해봐야겠지요. 자, 주어에 있는 문장 너무 길지? 좀 잘라주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어디서 자르고 싶어? 난 한 두어 군데에선 잘랐으면 좋겠는데. 대 보이죠? 대에서 썰어. 대 뒤에 하나 더 잘라봐. 어디? 데이? 오, 데이 똑똑한데? 데이에서 잘라도 돼. 그러면 데이 뒤에 하나 더. 이 데이가 아니었어? 저 뒤에 있는 데이였어? 아니요. 근데 방금 나연이도 투 얘기했어. 이 자리에서 잘라도 상관없어. 여기도 잘라도 상관없어. 근데 한 군데 더 찾으라고. 아하. or도 돼. 근데 그럼 after도 해줘. or도 돼. 근데 or은 cheer them up or soothe the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병렬 구조. 자, 덩어리 나눠놓고 하나씩 하는 거야. 그치? 그럼 give가 무슨 뜻인데? 주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러분들 주다라는 뜻을 가진 친구들은 무슨 의미로 쓰이는 몇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냐? 4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단다.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단다. 그죠? 그러면 사형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것임. 그지? 첫 번째 add업을 무슨 뜻이야 얘들아? 먹을 수 있는. 맞아. it에다가 a를 붙인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입니다. 그 다음에 treat는 무슨 뜻인데? 간식. 맞아. 여러분들 저거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저거 뭐야 얘? 할로윈. 그죠? trick or treat 하면은 장난 당할래? 아니면 간식 내놓을래? 간식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해석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한테 먹을 수 있는 어서 오세요. 간식을 주는 거야. 혹시 다 시험지 있으세요? 시험지 없으세요? 이걸로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줘? You know. 네가 알아. They love. 그들이 사랑하는 걸 아는 그 간식을 주고 싶다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한테 자 간식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식 줬는데 누룽지 사탕이야. 그럼 개그혐이잖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아지죠.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줘. 야, 두 쫑쿠다. 그러면 네. 그러면서 먹겠죠. 그쵸? 근데 왜 줬어? After a tricky day. tricky day 무슨 뜻인데? 힘든 날, 안 좋은 날. 이거 일부러 노린 거 알겠어, 얘들아? trick or treat이잖아. 그지? tricky day. 힘든 날에 treat. 간식 주기. 그치? 말장난 친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이요? cheer them up. 너네 전설의 걸그룹 트와이스 알지? 그지? cheer up baby 하잖아요. 그죠? 응원하는 거죠? or soothe them. 그들을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수딩 크림이라고 알아? 화장품 중에 수딩 크림이 있는데 얼굴 막 시뻘게 해주고 막 뭐 올라오면은 안정시켜주는 크림 수딩 크림이라고 한단 말이야. 요거임.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 되는 것이야. 이 아이들을 응원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간식 주기 하지 마. 끝. 더 읽을 필요 있어? 없어. 뛰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하고 5번의 차이가 뭔지 봐봐봐. 1번은 뭐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지가 알아서 밥을 먹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장 주어 뭘로 시작했어?
giving them. 아이들에게 주는 거였죠. 그쵸? 그럼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간식을 받은 거야. 지가 간식을 찾아 먹은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으로만 달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달랜다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 거야? 우리 아까 중요한 문장에서 봤었던 soothe. 달래다. 안심시키다. 안정시키다. 그냥 그대로 준 거거든. 그래서 먹을 걸로만 달래서는 안 된다. 그냥 첫 줄에 정답 다 줬어. 첫 줄에 정답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줄 읽는 거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의 중간에 있는 문장을 읽겠다고 여기 consequently 이런 문장 읽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consequently 문장을 읽어도 구구절절 말만 뒤지게 많고 뭐가 뭔지 몰라. 왜 이래 이거 화면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무튼 consequently 읽는다고 소용이 없었다. 이 문장은 그냥 첫 줄에 해석되냐? 되면 정답 골라라. 이런 거 고르는 수준이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가보죠. 22번이 오히려 난 좀 어렵다고 봤는데 20번보다는.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엥? 22번에 소재 골라봐 얘들아. cities. 그치? 왜? 왜요? 뭐가 문제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요? 한번 도와주세요. 나 오늘 이거 필기를 다 칠판에 할 자신이 없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아닌데?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상태가 영 안 좋지? 뭐가 문제지? 일단 해볼게. 너네 화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소재 ci티es로 골라놨죠. 그쵸? 도시가 자기 스스로를 재생성한다 라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bu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마지막 줄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셨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 중심으로 보신다고 친다면 이 글의 내용에서는 조금 낚시 포인트가 있긴 했거든. 이 문장 잠깐 볼래? 이 문장 보면 계획하는 행동이 are intended 하고 돼 있는데 여기 are 생김새 봐봐. 요 생김새 좀 수상쩍죠? 이탈릭체죠. 이탈릭체. 그치? 이탈릭체가 나오는 이유 뭐라 그랬어 얘들아? 중요해서 강조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계획 활동이라는 것이 의도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1번 정답을 절대 고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글의 소재는 뭐였다고? 도시. 근데 마지막 줄의 내용을 봤는데 이 마지막 줄의 주어는 뭘로 시작했어? 계획. 그러면 이 계획도 뭐와 관련된 계획이겠어? 도시와 관련된 계획이겠지. 이 정도 생각은 해줘야 된다잉.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주어가 있으면 그 녀석은 무조건 의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계획 활동이라는 것이 의도됐어요. 뭐 하려고? 도시의 개발을 안내, 지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어디서 끊어? end에서 끊어줘. cities 뒤에 end에서 끊어줘. 그러면 이 end를 중심으로 are이 동사 첫 번째, and 뒤에 must가 동사 두 번째. 근데 내가 must 하면 뭐라 그랬지?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가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해야 된대? 도시가 자기 자신을 생성하는 도시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방금 내가 소재로 city 하나 잡았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첫 줄하고 마지막 줄에 소재가 연결되는 거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city 말고도 단어로서 같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연결돼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뭔지 찾아봐봐. 그러니까 찾았어? 바로 찾았어? 이거만 해줘도 된다니까? 여기 generate 뭐야? 생성하다. 자기 스스로를 생성했다. 여기서도 generate 생성하다. 근데 generate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첫 줄에 generate하고 뭐 나왔어? themselves까지 나왔잖아, 얘들아. 그죠? 여기 보이지, 그지? generate themselves. 마지막 줄에서도 무슨 얘기 나왔었어? generate itself. 스스로를 생성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20번, 22번은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직독직해되는 구간에서 정답이 나온다 했잖아. 이거 사실 다 준 거야. 근데 이 글의 내용에서 막 여기 인텐드에 막 집중해가지고 우와 의도된다는데 어떻게 의도되지 않은 애 고를 수가 있나요?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문장 하나 더 보자. 중간에 중요한 문장 하나 더 있거든. 어디 있을까? 그래. 눈이 있으면 벗을 볼 수 있거든. 그럼 벗을 봤더니 벗 다음에 뭐야? They do so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이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는데 도시가 스스로 생성되다 보니 그런 식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알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의도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얘가 무의식 중에 의도치 않게 지 알아서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의도치 않은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계획을 의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장이었다. 말장난을 좀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해 주셨어야 됐던 건 의도하냐, 의도하지 않냐가 아니라 첫 줄하고 마지막 줄에 겹치는 단어였다니까. 항상 정석에만 의존해. 알겠지? 내가 글의 문제를 푸는데 막 엄청나게 화려한 스킬을 요구한 적 없죠. 그죠? 화려한 막 뭐 엄청나게 대단한 중요한 문장들을 구문 분석을 개 멋지게 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니까.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겹치면 정답 고르러 가라니까. 20번, 22번은 그냥 정석 그대로야. 자, 23번 봐. 내가 뭐라고 썼는지 봐. 23번 내가 뭐라고 썼는지 보라고. 틀리면 계열받음 리얼로라고 써놨단다. 왠지 알아? 이 문제는 문제도 되게 전형적이었는데 심지어 모이기까지 했어. 생명과학 지문에서 내가 영원히 떠든 문제기도 했어. 내가 우리 생명과학을 했었거든요. 이 나쁜 녀석들아. 내신 핑계대면서 공부 제대로 안 했지만 그죠? 근데 내신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하자. 자, 여러분들한테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22번에서 뭐 했어? 첫 줄 마지막 줄에 공통 소재 찾는 거 했지? 23번 똑같이 풀려. 가봐.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으면 필기를 진짜 비유티풀하게 한 다음에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찾으셨어요? 거의 뭐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야, 그지?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틀린 그림 찾기 시키는 거야. 가보자. 첫 줄에 심지어 글의 소재가 gene-centric view입니다. 얘들아, gene이 뭔데, gene? 유전. 맞아, 유전자야.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centric은 뭔데? 센터, 중심이잖아. 유전자, 중심적 관점.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뭐도 동그라미 쳐줬어요. environment도 동그라미 쳐줬죠. 이걸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뭘까요? 대답하지 말고 5초만 생각해봐. 내가 왜 environment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을까? 중요해. 아씨, 당연하지. 뭔 말이야. 내가 이거 생명과학 하면서 호들갑 진짜 미친 듯이 개 떨어가지고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면 됨. 내가 생명과학의 선천성, 후천성 단어 목록을 정리해서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뭐 본성, 본질, 본능, 배짱, 직감, 타고난 내재적인 이런 애들을 이제 선천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후천성은 후천적인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acquired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천, 후천 나누는 문제 절대 뒤졌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 문화적인, 교육적인,
환경적인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와서 후천적인 걸 만든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예를 들면 시온이가 지금 남한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같은 부모님의 DNA를 타고 우연히 38도 이북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냐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 환경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기는커녕 수령님이 어떻게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드셨나 이런 거 배우고 있었을 거라니까. 교육이 달라졌겠지. 문화가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나 기타 등등에다가는 간단하게만 적읍시다. 선천성 vs 후천성. 영원히 나와 얘들아. 이거 영원히 나온다. 절대 안 나올 리가 없는 녀석이란다. 선천성과 후천성입니다. 그래서 선천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우리 아까 뭐 봤어? 쥐, 유전자도 봤죠, 그죠? DNA 이런 것들도 유전자가 되겠지, 그치? 이런 애들도 선천성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 inborn, 타고 태어났어, 이런 거. innate 이런 단어들. 내재돼 있어, 이미 가지고 있어.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선천성에 해당한다. 그럼 후천성에 해당하는 건 뭐다? acquired 이런 거 고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떤 거 골라줘야 된다? social, 사회적인. 그러면 태어나고 보니 내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을 다르게 산다는 거야. 왜 손이 쉬고 있지? 뒤지고 싶나 진짜? 그 다음에 cultural. 뭐예요? 문화적인.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DNA를 타고나도 완전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environment 이런 단어들도 나와주면 뭐가 되는 것이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똑같은 DNA를 타고 태어나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ducational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적을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수험생으로서 갖춰야 할 어휘력인 거야, 얘들아. 각각의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건 소용이 없다니까, 이제는. 각각의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것 이상을 해주셔야 돼. 뭔 말 알? 뭘 몰라. 그럼 내가 이걸 왜 썼는지 알겠죠, 그쵸?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자식도 봐. 이것도 나 다 한 얘기인데. 이것도 나 다 한 얘기인데 separate라는 단어가 첫 줄에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아이씨. 다 필기하셨죠? 지웁니다. 이것도 나 다 한 얘기라니까? 내가 대입학에서 대입학 첫 줄에 단위관계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 걔네들 글 끝까지 화해해 안 해? 안 한다고. 첫 줄에 단위관계 찾으면 글 마지막까지 그냥 끌고 내려가면 끝이라 했잖아. 근데 그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저런 단어들. separate가 무슨 뜻인데? 분리하다. separate from. 그래서 이거를 뭘로도 썼어? 아이고 씨, 스펠링 왜 이래? different from.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뭐 썼어? than. 그래서 첫 줄에 비교급 나오면 진짜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 했지, 그지? 다 했던 얘기, 안 한 적이 없는 얘기. 왜 시험 시간에 적용 못 하는데? 내가 개날먹을 가르쳐줘도. 세퍼레이트 보자마자 미소가 방긋 지어졌어야 됐다니까. 아이씨, 이거 대립구조네. 아, 이거 선천후천이네. 정답 나왔다. 빵긋 웃으면서 마지막 줄에서 어느 쪽 편 들어줬는지 확인하면 끝이잖아. 뒤지고 싶냐, 진짜? 영상 털어서 나오면 너 한 번 나올 때마다 허리 한 번씩 꺾인다. 척추 다 분리시켜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이 자식을 가지고 문장에 주어에 해당하는 A와 than이나 from 뒤에 나오는 B가 vs 관계라고. 반의 관계고 글의 내용에서 웬만하면 얘네들 사이에 합의, 타협이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여기에 있는 from도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니까. 나 열심히 글을 잘 정독해서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글은 이 문장에서 여기서 끝나자마자 얘 지금 선천성과 후천성을 비교해주고 있네. 글 마지막 줄로 뛰어가봐. 영차. 그래서 글의 내용을 봤더니 문장의 주어도 뭐야? gene-centric view. 눈만 있으면 해결하는 수준이죠, 그죠?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선천성이야, 후천성이야?
선천성이라는 것도 알겠지? 선천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유전 중심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는 명백해. 근데 여러분들이 요 strips 이런 단어를 몰랐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absurdity 뭐 선지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내가 얘를 다시 띄워볼게. 근데 다시 띄워도 똑같네. 그 중간에 하나 더 볼까요? 그 중간에 얘도 있긴 했어. therefore 이런 표현들. 그죠? therefore도 있었고요. 그 중간에 뭐도 있었어? thous도 있었어. 그치? thous도 같이 표시해 주실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thousand 문장이랑 therefore 문장 설마 봤겠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접속사는 해결했겠지? 근데 therefore 뒷문장을 보는 게 사실 큰 소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소용이 있었어. It misleadingly partitions genetic from environmental causes. 이렇게 돼 있죠. 질문. 얘들아, 이거 뭐야? 파티션. 파티션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지, 그치? 파티션의 동의어가 본문에서 뭐였을까? 그니까 이거야.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는 무조건 겹친다니까. 무조건 겹친다니까. 내가 왜 전형적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문제가 진짜 전형적으로 나왔어. 얘 밑에다가 동의 하나 더 써줘. 그럼 파티션도 뭐와 함께 왔겠어? 깜찍하네. 어서 와. 너 시험지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가져왔어? 잘했어. 파티션도 뭐랑 같이 왔겠어? from이랑 같이 왔겠지. 그지? 그래서 A from B의 구조를 똑같이 띄웠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볼까요? partition, genetic, from 나왔잖아. 다 줬잖아. 그지? 그럼 이 글의 끝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A랑 B가 대립 구조를 띠고 있다.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어휘는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misleading 무슨 뜻인데? 오해.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리드를 해준 거지, 그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선천성과 후천성을 반의관계로 두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끝났어. 다 안 읽어도 돼. 정답 띄워가. 정답 띄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내가 바랬던 거 뭐야?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선지를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따식들아, 그지? 그러면 최소한 너네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도 2번이랑 5번 중에선 고민해줘야 되는 거잖아. 인정해야 돼. 왜? 2번의 쥐인, 5번의 쥐인 없는 거에서 고르는 건 나에 대한 거대한 배신이잖아. 인정? 아, 3번을 왜 고민하냐고. 4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4번인데. 왜 4번인데? 말해봐. 그러니까 왜? 왜?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로 등장했냐고. 중요한 문장의 근거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그죠? 그래서 지인 중에서 고민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5번의 내용을 보시면 얘 뭐래?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서 개별 유전자를 고려하는 것의 유효성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misleading 개소리 하지 마. 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적어달라는 겁니다. 2번 선지에 있는 단어들 싹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잘했어? 뭐야? 그럼 한 게 아니잖아. 자, 이거는 요거부터 해보고 싶어. observe랑 observed랑 스펠링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완전 다른 뜻이거든요.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이라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absorbe는 동사로 흡수하다입니다. 약간 느껴지지 않아? absorb 한다는 느낌 뭔지 알아? absorb 하면 이제 흡수하는 것 같죠, 그죠? observed는 뭔데? observed는 형용사로 이상한. 근데 이상한 건데 특이한 게 아니라 구린 거야. 여기서 이상한은 명백하게 마이너스입니다. extraordinary나 막 이런 것들은 특이한, 특별한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absurd는 그냥 무조건 구린 거야. 그래서 이 absurd에서 zurd를 최대한 약간 부정적인 어조로 발음하세요. absurd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세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스펠링만 비슷하게 생겼지 완전히 상관없는 뜻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야.
생명체를 뭘로 바라보는 게 subordinate to its ge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아, 앞대가리에 sub 나오면 내가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subordinate 하면은 형용사로 어디에 복종한, 종속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완전히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인데 부하야 부하. 내 부하, 내 쫄따구란 뜻입니다. 내 따까리란 뜻이에요. 뭐 말해? 그럼 얘도 뭐라고 해석해야겠어? 생명체를 유전자의 따까리로 만드는 것이 개소리다. 이상하다. 라는 얘기겠죠? 끝! 너무 좋아. 개 쉬운데 진짜. 진짜 틀리면 계열받음 진짜로. 근데 심지어 24번도 개 전형적인 문제. 24번도 왜 전형적인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번의 첫 줄에 소재 찾아주세요. 진짜 첫 줄에 소재 찾았는데 소재 하나만 발견돼 있으면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줄이를 틀 거야. 당연하요. 정신머리 찾고 오늘 수업 들었으면 진짜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이거. 괜찮아요? 소재 찾으라고. 첫 줄에 소재 찾으라고. 디퍼런스의 소재를 찾는 이 자식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아니에요 이러고 있네. 죽여 살려? 죽여 살려? 내가 아까 칠판에 뭐 썼어? 칠판에 뭐 썼어? 어텐션 말고. 칠판에 뭐 썼냐고. 맞아. 나 칠판에 뭐 썼냐고. 칠판에 뭐 썼냐고. different. 그니까 내가 디퍼런트 나오면 무슨 관계가 벌어진다 그랬어. 아니가. 단위관계가 벌어진다 그랬잖아. 다 똑같은 얘기했잖아. animal이랑 plants. 그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얘기 지금 처음 해? 아니잖아. 야, 씨, 너는 1월부터 들었는데 진짜 뒤질래? 야, 이거 내가 왜 계열받았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 지금까지 본 거 뭐야? 20번. 첫 줄 해석했더니 그냥 정답 나왔지. 22번. 첫 줄 마지막 줄에 겹치는 단어 나오면 그냥 정답 나오죠. 23번. 첫 줄 마지막 줄에 쥐인 나온 거 가지고 써서 문장 하나 찾으면 정답 나오죠. 24번. 첫 줄 마지막 줄 읽으면 정답 나온단 말이야. 대입하기 진짜 미친 전형성의 끝이었어. 단어 몇 개 가지고 좀 약간 헷갈리냐? 너 이 단어 아냐? 이런 식으로 장난질 몇 개 친 거야. 문제, 아싸 백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문제풀이가 이렇게 쉬웠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소재가 디퍼런스인가요? 그럼 내가 야마가 돌아 안 돌아? 진짜 그냥 문제를 똑같이 일관성 있게 줬잖아. 첫 줄에 6월 평가원에 대입파악에서 첫 줄에 반의관계 줬는데 못 찾아보면 진짜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다 가만두지. 어떻게 못 찾을 것 같은 데란 말이 나와. 혹시 디퍼런스라는 단어를 몰라? 차이점. 그니까 그럼 얘는 뭐사랑 뭐 사이의 차이점, 식물하고 동물 사이의 차이점인 거야.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우리가 동물에 대한 관심하고 식물에 대한 관심의 차이점인 거임. 그래서 attention만 골라도 실패, animal, plants만 골라도 실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로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첫 줄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그랬잖아. 첫 줄하고 연결시켜달라 그랬거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드렸습니다. 첫 줄에 뭐 줬었어, 우리? Attention to animal, attention to plants였죠. animal, plants 찾는 건 눈가리만 달리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attention의 동의어를 찾아보세요.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 찾아보세요. 출발. 아, 스포일러 하는 거 봐, 진짜. 잘하는 거죠. 찾았어? 찾았어, 여러분들아? 얘가 뭐래? 플랜츠는 레스 인터레스팅이래. 노잼이래. 그럼 얘한테 관심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혹시 노잼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 혹시? 노잼이려면 약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지 말까? 뭐 얼굴이 유잼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볼까요? 식물 친구들이 어떻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서 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각 시스템이라는 단어도 우리 첫 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줄에서 비주얼 시스템을 못 보더라도 마지막 줄에서 했으면 다시 뛰어 올라가야 돼. 알겠지? 첫 줄에 확실하게 정답 못 잡더라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덜 처리되는데 그 이유가 뭐래? unmoving. 움직이지 않아서래, 시훈아.
잠이 오면 움직여봐. 그래서 나의 관심을 끌어, 알겠지? 움직이지 않으면 less interesting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죠, 그쵸? 얘들아, 질문. unequal의 동의어를 첫 줄하고 마지막 줄에서 찾아보세요 하면 뭐 찾아야 될까? unequal, 동등하지 않은. 얘의 동의어 뭐 찾아야 될까? 있으면 얼마? 5만원 빵꾸? 엠베디드. 그거는 인베디드가 어딨어,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뒤질래? unequal하다는 건 뭐야? 동등하지 않다는 거다. 동등하지 않다는 건 뭐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건 뭐야? 디퍼런스하다는 거야. 빨리 밑줄 쳐봤어. 아니 근데 이거 NO! 쉿! 비주얼 시스템에 비주얼 나왔죠, 그쵸? attention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to animals and plants 다 나왔죠? 끝! 그럼 이거 뭐야? 첫 줄 읽으면 끝나는 거였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네. 마지막 풀사가 그런데 조금 남았습니다. 제대로 하자. 잘하자. 나 대입하고 오답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알겠냐? 잘하자. 가보자. 25, 26, 27, 28 랩하고 쉬겠습니다. 25, 26, 27, 28 랩하고 쉴게요. 25 틀린 사람 있냐? 라고 하자. 아이, 숫자 읽을 줄 알면 해결되는 수준이죠? 이런 건 해줘. 알겠지? more than twice. 이런 거 틀리지 마. 알겠지?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은 8.4인데 안 되죠. 그죠? 26번 잠깐 볼까요? 26번. 여기 사망 후, 전쟁 후 이런 거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그치? during 나와서 틀린 건데 요거 하나만 하자. following. 이거 하려고 사실 26번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거든? 25, 26, 27, 28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follow라는 단어를 되게 헷갈려 해. 맞아. 따르다거든? 그러면, 자, A, follow, B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누가 먼저 가고, 잠깐, 멈춰. 아무도 대답하지 마. 손 들어서 다 발표시킬 거야. 손 들어서 다 대답하게 할 거야. A, follow, B야. 자, 그러면 A가 먼저 갈까요? B가 먼저 갈까요? 멈춰. 손 들어서 대답할 거야. 나는 A가 먼저 간다고 생각해요, 손. 나는 B가 먼저 간다고 생각해요, 손. 후진인가 이러고 있네. 그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 문장 following his death 그러면 콤마 뒤에 있는 문장이랑 his death랑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겠어? his death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수동태로 바꿔볼까? 그럼 be followed by A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 구문을 많이 써요. followed by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얘도 사건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난 거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봐놓고 너네들이 해석을 A를 쫓아가다 막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 계열받게. 그래서 순서를 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차라리 써봐. 써보면 편한데, 그지? 그리고 나서 during the war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보세요. 개빠르게. 27번 first back visitor만이죠. 선착순이란 뜻입니다. by 28번 보시죠. 28번은 보시면 여기 additional charges may apply 하고 돼 있습니다. 얘들아. charge라는 단어가 원래 여기에다가 요거까지만 필기해 보실게요. charge가 동사로 쓰면은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나 요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돈 내놔 하는 게 charge야. 그래서 얘를 명사로 쓸 때도 무엇이야? 요금, 돈 중에서도 내야 되는 돈. 그래서 extra charge 이런 표현 써가지고 추가금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딱 10분 쉴게요. 10시 3분에 하겠습니다. 평가서 작성 안 한 사람 있나? 요거 한번 써주세요. 켰다 껐다 할게. 강의실이 약간 덥긴 해가지고. 야. 20분 30을 못하겠더라고. 나 처음 적이
해볼까? 몇 달이요? 아니면 어떨 건데? 내가 하겠다는데. 네, 이번에 저희 목표 평균 몇 등급이에요? 어? 근데 저희 3569였잖아요. 3569. 그러게, 나 5월 4. 그거를 안 했네? 5월 공략을 안 하고 너네들 시험 보러 갔다 왔네? 지금이랑 비교로 결과 다 나왔는데 공략을 다시 해? 평균 4였어요. 평균 평균 4. 4였어? 네. 하나씩 올라간다 했어요. 평균 4 됐어. 아니 당연히 됐겠지. 5가 있는데. 아니 뭐 잘하는 애들이 뭐 이상했지. 평균 4는 무조건 됐을 것 같은데? 실험 어디가? 실험 어디가? 잠 깨러. 좋은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뛰어갈 거냐면 35번까지 뛰어갈 거야. 그래서 35번 감사합니다. 야, 씨, 지우 듣기 다 맞았네. 베리굿 곳인데? 아주 좋은데? 35번 맞추고 튀기네. 아니 무조건 맞춰야 돼. 35번. 4번이에요. 인신새끼들. 야야야, 예쁜 말 쓰고. 3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여러분들이랑 35번 푸는 방식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풀렸었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글의 내용의 핵심의 소재가 여기 있는 요 자식이었거든. Pre-consumer waste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읽고 바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 뭐야, 컨슈머가 소비자지. 근데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생기는 쓰레기잖아.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렇지,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 얘기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보시면 industrial pro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산업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쓰레기다.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 manufacturing wast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밑줄 뿅. 그럼 이 녀석의 동의어가 뭐겠어, 얘들아? 앞줄에서 이 녀석의 동의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면 뭐 찾아줘야겠어? 앞줄에서요? 생산 과정의 쓰레기다. 그니까 이 자식이랑 똑같은 말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35번을 풀 때 중요한 점 뭐야? 문장을 다음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을 때마다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였던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의 기록이 거의 안 돼 있겠죠, 나쁜 녀석들. 그래서 같이 한번 연결시키면서 내려가 봅시다. 그럼 프리 컨슈머 웨이스트가 와가지고 요렇게 뽑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관한 문장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1번 직전까지 읽고 소재 몇 개 찾아달라 그랬어? 2개 찾아달라 그랬지, 그치? 근데 내가 소재를 2개를 찾을 때에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었어. 무관한 문장에 소재의 나열 방식은 보통 2가지야. 첫 번째,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뭐? A vs B 구조. 그래서 반대되는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립구조 잘 잡혔냐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메인 소재인 A가 있고 이 A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속성 소재를 설명하는 B가 나오거든? 이 글이 2번째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글의 메인 소재는 뭔 거야? 저 pre-consumer waste였던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속성이 뭐래? 제가 여기다 물결 쳐놓은 겁니다. 이 자식은 어떤 녀석이야? is typically very clean. 쓰레기지만 깨끗한 쓰레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consistent quality. 품질이 일관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single material. 물질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 생산하면서 생긴 부속품들,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뒤섞이기 전에 나가리 나는 녀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번에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는 이런 거 있어요. 알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번에 제가 여기다 밑줄 친 이유도 알겠죠? such waste. 그러면 이 such waste가
앞에서 어떤 녀석이랑 동의어가 돼야겠어? 우리 앞문장에서 봤었던 어떤 녀석? 프리컨슈머 웨이스트, 매뉴팩처링 웨이스트의 동의어로 서치 웨이스트, 그런 쓰레기들까지 와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이 쓰레기들이 옛날에는 뭘 했었는데 disposal, 이 단어는 묶어서 암기를 해주세요. 포즈는 두는 거야. 근데 dispose야. 그럼 안 좋은 곳에 두는 거겠지? 그래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disposal 하고 AL이 붙으면 뭐냐?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폐기. 옛날에는 이런 쓰레기 나왔어. 다 갖다 버렸어. 다 폐기했어.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이제 생산자들이 뭘 하기로 해? 그들의 내부 쓰레기를 재활용하기로 해. 생산자들의 내부 쓰레기. 얘도 뭐겠어? 이 친구들의 쓰레기겠죠. 그죠? 생산자들의 내부 쓰레기.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쓰레기? 생산 과정에서의 쓰레기라는 얘기일 테니까 또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리사이클링, 재활용될 수 있어요. save money,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다 usable raw material. 여러분들아, raw material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날 것에 그러니까 날 것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방식으로 해서 아예 외워버려 따로. 원래 그치. 원재료예요. 원재료. raw material이라는 표현 나오면 원재료 하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원재료를 쓰레기로 버릴 것 같으면 그거 재활용했다 이 말이야. 그치? 케이크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하다가 남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뭐 빵 만든다거나, 도너츠를 만드는데 도너츠 구멍 뚫려고 구멍 뽕뽕뽕 뚫어서 남은 도넛 가지고, 도넛 반죽 가지고 뭐예요? 먼치킨 만들잖아. 약간 그런 거지, 그치? 그런 애들을,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의 뒷부분에서도 무슨 얘기 해야겠어?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재활용하는 이유가 뭐겠어? 여기 깨끗하니까, 품질이 일관되니까,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단 재활용하는 게 더 이쁘겠다. 글의 내용이 계속 단어만 바뀌어도 연결이 된다는 걸 계속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하고 4번 사이 보시겠습니다. 3번하고 4번에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다고?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이 글의 메인 소재 뭐였어? waste였잖아. waste. 그럼 이 3번과 4번 사이에 waste라는 단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선생님, 4번하고 5번 사이에서도 waste는 안 보이는데요? 근데 표시할 단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such materials. 근데 심지어 선생님, such material이 그 material인지 알 수 없지 않나요? 하면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그 쓰레기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그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있었으면 확신 가지고 풀었을 거야. 근데 디스포저를 몰랐으면 조금 고민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물질들 다 어디다? 폐기물로 갖다 보내버렸었는데 이제는 뭘 하게 됐어?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거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에서 이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뭐 하고 싶다? 이 재료들 재활용하고 싶다라는 얘기 이어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신다면 3번에서는 waste도 없고 재활용도 없고, 그래서 3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35번이 그렇게 막 쉽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이 소재에 대한 내용들을 잡으려면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도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6번 보시죠. 35번은 언제나 3번. 뒤질래 진짜로? 자, 님돌아 보시죠. 주어진 문장에 소재를 찾아볼 것인데요. 소재는 첫 줄에 주어에서 찾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어를 찾아볼 것인데 주어가 오토노미입니다. 얘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 위에다가
기록 좀 해보세요. 오토가 자동이라는 건 알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거든? 오토, 노, 메, 시티. 로 오는 거랑, 오토노메시티다. 아니라, 다시, 리리. 오토, 메, 티, 시티. 요거랑, 오토노, 미. 요거랑. 두 개가 다른 거야요. 자동이란 뜻으로 오긴 했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보였지? 나? 스스로에게 감탄하기 싫어요? 오토매틱이 뭐야? 이게 자동이지? 그래서 이 오토매티시티가 자동성입니다. 진짜 안 시켜도 지하화되는 거.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그런 게 자동성이야. 그치? 근데 오토노미는 무슨 뜻이냐? 자율성. 자율학습. 그죠? 자율주행. 요런 자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싶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단어 여러분들이 영국과 미국 놈들의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 특히 거의 대부분의 지문을 미국 지문에서 원출처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컬처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프리 스피치를 그냥 자유로운 대화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애들이 진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근데 언론의 자유라는 게 MBC랑 SBS랑 KBS가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말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애들의 기본적인 스탠스 뭐야? 너 지금 개소리 한다. 하지만 너의 개소리 할 권리를 존중한다. 그게 미국 애들의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미국 애들의 수정헌법 1조가 프리 스피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죠. 국가의 근간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임. 그죠? 근데 미국 애들은 제일 이빠따로 뭘 썼어? 프리 스피치를 썼단 말이야. 미국 애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프리 스피치를 침해하면 거의 약간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언론의 자유, 이런 단어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더니 언론의 자유와 자유의 측면에서 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성이라는 것이 하더니 여기에 무슨 표현 나와? 표시해줘. 보스 A and B. A는 인디비주얼이야. 그치? 개인적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쵸? 근데 뒤에 relational 뭐라고 해석해? 관계적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왜 관계적인이란 말이 나왔을까? 저 관계적인이 무슨 뜻이야? 인디비주얼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인 거지. 그럼 relational은 뭐겠어? 그렇지. 집단적이고 공통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relational을 뭐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느냐. 집단, 사회,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룹, society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랑 집단에 대한 얘기 이 둘 다에서 이 자율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C로 빨리 뛰어가 봐. C의 첫 줄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있어. 뭐 있니? relational도 있지만 뭐도 있어? however, 그치? however를 표시해봐. 그리고 나서 방금 지우가 스포일러 해줬어. 매우 좋은 스포일러였어. 뭐였어? relational autonomy. 그러면 우리 아까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 both A and B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however 앞에는 뭐 나왔을까? 끝났네? 그죠? 그러면 C 앞에서는 individual 나와주면 다 넣어주고 C 뒤에서는 집단, relational 나와주면 다 넣어주면 되잖아. 개 쉬운 문제. 잘했어. 너무 감동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A의 첫 줄이랑 A랑 B랑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B의 첫 줄을 보자마자 원래 지시되면서 연결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에 팍 띄지. 뭐 보여? individual. 그러면 B가 먼저 와야 돼? C가 먼저 와야 돼? 그니까. 그러면 A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쉽게 푸실까봐 A는 최대한
뒤졌다 깨닫도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우라고 어떻게든 집단인지 개인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 얘가 집단을 나타내는 것 같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꼭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The peace letter testament to 근데 이 letter 무슨 뜻인데? 후자. 그니까. 그럼 얘는 후자를 알려면 앞에 있는 단어에 2개가 나오고 그 중에 후자를 확인해야 되잖아. 얘는 지칭 대상으로 확인하는 거고, 이 본문 내에서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 시스템? 시스템? 좋은 시도야. 난 시스템도 할만하다고 생각해. 소셜. 그니까. 오. 그지. 좋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일부러 내가 여기 그룹만 쓴 이유가 뭔데? 내가 그룹, 소사이어티 이런 거라고 했지, 그치? 요런 거 보고 집단인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근데 지우가 좀 치는데? letter. 이게 북일보. 여기. 너 북일보야? 지금 북일보였어요. 아, 그래? 나 너네 왜 다 관악본 줄 알았냐? 네. 아니 북일보에서 받고 왔어. 아, 북일보에서 관악보로 왔다고? 아, 그래? 왜? 아니야,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말까? 왜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지? former versus letter. 이거 필기 꼭 하세요, 여러분들아. former과 letter입니다. former은 무슨 뜻인데? 전자. letter은 무슨 뜻인데? 후자. 그래서 이거 스펠링 주의해주세요. 스펠링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야. 그래서 전자가 나오든 후자가 나오든 이 자식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야? 이 앞문장에 무조건 2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로 지칭할 수 있는 2개의 선택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이 문제에 좀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 있는 녀석들을 보면서 B, C, A였으니까 그러면 C 다음에 A가 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와 후자의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 전자, 후자 이런 단어들을 쓰면 우자 등등 병렬 구조가 나올 거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자식을 보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and, or, but 이런 애들이 전형적인 병렬 구조잖아. 그러면 or를 중심으로 or 앞에 있는 놈이 A고 or 뒤에 있는 놈이 B겠지. 여러분들한테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or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가 뭘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힌트를 먼저 드리면 병렬 구조는 접속사의 바로 뒤에 있는 자식부터 판단해야 돼. or 바로 뒤에 있는 자식 봤더니 뭐야? hate야. 얘 품사 뭐야? 동사. 그럼 or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동사. 그치. 세트맨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hate를 가지고 이 자식이 동사가 됐으면 앞에도 이 자식과 세트 메뉴인 동사가 있어야 돼. 뭔데? can, limit. 그치. 그러면 얘가 A, 얘가 B 해서 A or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자율성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했는데 그걸 막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에서 특히 후자적인 측면도 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자까지 보시는 건 너무 똑똑한 일이었고 대신 글의 내용을 크게 나눌 때는 개인성이냐 집단성이냐로 나눠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가보시죠. 37번은 완전히 그냥 해석으로 풀어달라는 문제기는 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어요. 일단 첫 줄부터 보자요. 첫 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순서는 네모 칸에 있는 소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글의 빌드업을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2개를 잡아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2개를 잡았느냐.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니 얘들아? 문장의 전체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 빌리프지, 그치? 빌리프부터 와가지고 글이 주어가 크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야. 그치? 근데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봤더니 이 중간에 importante까지 써가지고 너무 중요해 라고 설명해줬잖아. 그럼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으면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봤더니 vision, 시야가 안전한 운전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님돌아. 나 이거 몇 번 했었는데 대입파악에서 그래 도입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글쓴이는 이 많은 사람의 생각에 찬동에 반대해. 네. 그니까 그럼 벌써 늑치체였어야지. 시각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자마자 그럼 시각 말고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이 정도 빌드업을 쌓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조금 약간 깜냥 필요했어. 인정.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래서 many people 쓴 김에 쓰자. say, many people, think, many people, believe 같은 단어가 나오면 요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과 글의 주제는 반대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미국 놈들의 기본 스탠스 뭐라 그랬어? 콧대 뒤지게 높다 그랬잖아. 이 우매한 민중들아 내가 가르침을 주마. 이런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자마자 글쓴이는 반박을 할 거 아니야. 반박을 한다는 얘기는 글에 뭐가 나올 거란 얘기일까? 역접의 접속사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출발! 디스파이트도 좋은 시도긴 해. 근데 걔는 전치사라 가지고. 찾았어요, 여러분들아? 여기 찾았어? 이 자식이었던 거임. 그래, 내용에 역접의 포인트를 일부러 첫 줄에 안 준 거야. 일부러 첫 줄에 안 준 거야. 너네들 그래도 최대한 글 읽게 만들려고 아등바등 한 거임. 근데 그래 놓고도 본인들이 쉽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해놨죠. alternatively 하면은 대안적으로 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놈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해결을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역접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잘해 또. 아주 잘해. 그래서 이 문장 alternatively 볼까요? It may be that 하고 돼 있죠. 요 문장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읽기 쉬우라고 표시해 드릴게요. 같이 밑줄 치실 필요는 없어요. 뭐래? 시각적 능력을 측정하는 건 too simple, 너무 단순해. 그러면 시각적인 거 말고 다른 것도 봐달라는 얘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래, 내용 다 정리됐잖아. 그러면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했겠어? 시각 중요해. 이 뒤에서는 무슨 얘기하겠어? 시각 말고 딴 것도 중요해. 끝났잖아. 그럼 이제부터 읽으면서 붙여주면 된다니까. 아유, 쉬워. 이거 했으면 좋겠어. 자, 가보자. 그럼 A 한번 가봐. A 뭐래? A의 첫 줄 보자마자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A의 첫 줄을 보고 얘는 이것 때문에 B의 앞에 가야겠네, 뒤에 가야겠네 판단이 되실 겁니다. 찾아보세요. 비주얼 앤 그거 interpret. 뭐라고? 해석하다. 거기까지 왜 가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더 팩트. 더 팩트 이러고 있네. 진짜 개열받는다. 아, 콤플렉스. 그니까 일단 컴플렉스의 반대말 뭔데요? 심플. 그니까 그래서 야 시각적인 건 너무 단순하잖아. 복잡한 건데. 그래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도 보고 싶다. cognitive factor. 내가 코그니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코그모 말고 코그니 왕복, 인지, 뇌, 생각, 대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꼬로 해놓고 brain 써주세요. 뇌. 그러면 얘는 무조건 B 뒤에 와야겠다. 그지? 그리고 나면 C 파트도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아. C 파트 보시면 C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까지 하는지를 봐줘야 되는 것임. 그지?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visibility and noticeability and 뭐도 해야 돼? 저지먼트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시각과 관련된 얘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 판단을 내리는 건 무슨 얘기? 코그니티브한 얘기잖아. 코그니티브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해결하셔도 되느냐? A의 마지막 줄이랑 C의 첫 번째 줄을 읽어서 해결하셔도 돼요. 왜냐면 A의 마지막 줄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서 길에서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을 해석해야만 한다 하고 돼 있죠. 여러분들 해석하다라는 뜻 앞으로 보실 때 글과 관련된 지문이 아닌데 냅다 해석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럼 understand로 이해하세요. interpret를 understand 대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 뭐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길 앞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무슨 미친 행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맞춘 나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 그래서 ACB가 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BAC밖에 답이 없는데 ACB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지 않아? 그지? 얘 가지고 글 2개 나눠달라는 건데 에바임 말이 안 돼. 잘했어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그치. 너무 쉽긴 했어. for example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in English에 표시하세요. 이거 내가 진짜 겨울방학 때 한 번 하고 아마 그 이후로 당분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듣는 애들도 있을 거라서 필기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해서 오히려 시험 시간에 잘 생각이 안 나거든. 문장에 in, on, at, for 하고 나서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로 조건을 한정하겠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랑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눠서 설명한 적 있는데 기억나? 네, 아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애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옛날에 한 번 하고 안 해가지고. 아, 와라. 대학교 빨리 갔다 와. 우유 마셔서 배 아프대요. 아씨.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아씨. 우유 마셔서 배 아프다고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게 이게 맞아? 여기 유아원이야, 유아원? 가보자. 그래서 이 명사로 조건을 한정시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명사의 상황을 이 앞에서는 as가 나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처음 이야기를 하겠다. For example, in English. 영국에서는 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서는 영국 얘기한 적이 없다. 그치? 근데 이런 구조를 심지어 잘 띄고 태어난 자식이 있다는 거야. 어디? However, in Chinese. 황당하죠, 그죠? 다 줬죠, 그죠? 중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비교할 국가가 필요할 거 아님, 그죠? 그리고 2번 앞에 보실래요? 2번 앞에 무슨 얘기했어? Distinct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그쵸? 그러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건데 바로 however Chinese 왔으면 이 앞에서 비교 대상 넣어줘야겠지. 너무 쉬웠어. 읽을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다 풀었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로 39번 보셈. 이거는 쉽긴 했는데 단어 해석을 잘 못하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플러그 더 홀스였습니다. 근데 얘들아, 플러그 알잖아. 뭐야? 꽂는 거지. 콘센트에다가. 그래서 콘센트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칵 하고 꽂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가 막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얘 뭐야? 구멍을 막은 거야. 호스에 구멍을 막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개판 5분 전 난 계열받는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 거 하나도 안 읽어도 돼. 왠지 알아? 그 내용 읽어보시겠어요? 저기 1번과 2번 사이에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예시를 들 거란 뜻이라고 얘기했죠?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뭐뭐에 대해서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면 근데 얘가 무슨 얘기합니까? leaky ho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eak가 무슨 뜻인데? 물이 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아. 외워야 된단다. 그래서 leaky hose 하면 뭐겠어? 물이 새는 호스인 것임. 그럼 물이 새는 호스 다 끝나면 그때 구멍 맞겠네? 그죠? 끝났죠?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티 투나잇이야. 히히 하면서
그래서 leak out the hole. 구멍을 따라서 다 새어나온다. 아유, 구멍이 있네. 그래서 3번과 4번 사이에서도 무슨 상황이야? water running out the holes. 아유, 아직 구멍 안 막았네.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리익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4번 뒤에 보시면 4번 뒤에 갑자기 뇌가 이것을 달성한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는데 물 다 질질 샜잖아.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나쁜 상황인데 갑자기 뇌가 이걸 달성해버리면 억하는데, 달성하려면 보통 달성하는 거에 뒤에 뭐 나오는데 뭐를 달성해 우리? 뭐를 달성해? 보통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죠? 원하는 것을 달성하거나, 그죠? 꿈을 달성하거나 좋은 걸 달성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디스가 가르칠 만한 앞내용이 전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줘야겠어? 구멍 막는, 그래서 질질 새는 걸 막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정답 다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사실 플러그랑 리크 아냐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근데 이제 단어 모르면 머릿속에 이제 새하얘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드보드 난이도 가는 거야. 39번 가보자. 40번 가보자. 40번. 고고. 40번 볼까요? 열번들. 글의 내용이 요약문을 먼저 항상 해석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요약문 해석이 되셔야 글의 정답이 나온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한 군데서 잘라서 두 개로 쪼개는 거 해달라 그랬었지, 얘들아. 그럼 이 문장 어디서 쪼개야겠어? 된 말고. 대는 내가 비교급이라서 중요해서 아까부터 반의관계 나와서 호들갑 떠니까 해놓은 거야. 그니까. 근데 콤마가 두 군데 있잖아. 근데 저는 어디에서 찍을 거냐면 위치에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위치가 접속사잖아. 그래서 접속사 중심으로 끊는 걸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A와 B를 보고 나서 A와 B를 받는 A의 힌트를 보러 갔는데 A의 힌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에 가장 가까운 녀석을 올라줘야 되는데 more A than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지금 뭐야? 비교급 나왔다는 거네? 그러면 이 글에서 비교 대상 두 개 가지고 또 반의관계 만들어주겠네. 정신 나갈 것 같죠? 맨날 반의관계 나오는데 왜 틀리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글의 도입부, 요약문의 도입부 제시시장 뭐 나왔어? In the experiment 뭐 했대? 그 experiment는 실험. 맞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글에서 요약문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요약문에서 맨날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내용을 요약해. 그럼 얘들아, 실험의 과정이 중요하겠냐? 결과가 중요하겠냐? 결과가 중요하겠지. 실험에서는 하자마자 이히 결과 보러 가야지 방긋 웃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글의 내용의 결과는 그러면 실험을 한다 쳤을 때 어느 구간에 잘 나오겠어? 어느 구간에 잘 나오겠어? 뒷부분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글의 뒷부분에서 그냥 거의 대부분의 정답률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 그러면 글의 뒷부분을 봤더니 요런 접속사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도 눈에 띄어. 뭐 however 이런 애들이 좀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요것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봤더니 A에서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뭐라고 돼 있니? 휴식을 가진 애들이 더 A하다. 그러면 요 however를 중심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 that 나오면 VS 구조 나온다 했지. 그치? 그래서 뭐 나온 거야? 여기 역접 나온 거야. 그러더니 역접 나오더니 역접 뒤에 뭐 나왔어? 쉬는 시간을 가진 애들은 끝났잖아. 그러면 이 A의 힌트를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겠어? 이 뒷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래? 17% improvement in satisfaction. satisfaction 무슨 뜻인데? 만족한 거지, 그치? 그럼 만족의 동의어로 뭘 찾아줄 수 있느냐? 이 녀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라는 단어 위에다 뽑아가지고 써주셈. 얘가 명사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아. 유튜브 컨텐츠, 그죠? 유튜브 컨텐츠 하면 뭔데? 유튜브에 이번에 촬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물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뜻이 좀 달라져.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만족한 이런 뜻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만족하셨나요?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한이라는 뜻이라서 satisfying의 그냥 동의어예요. 그래서 사실상 satisfying을 보고 얘를 satisfaction을 보고 발견하자마자 나는 이미 1번이라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생각했거든. 근데 B까지 봐줘야겠지. B를 보니까 B에서도 앞뒤에 힌트가 나와줘야겠지. 그치? B의 break랑 adaptation 요 표현이
중요한 문장에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but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가 break잖아. 끝났네요? 그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보시면 되겠죠. 그쵸? prevent. 이거 보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거든. 해강할 때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break랑 뭐 찾으라 그랬어? participation, participant adaptation. 적응이라고 했습니다. 적응의 동의어를 요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familiar이 뭔데? 익숙한이란 뜻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것을 얘네들이 적응하는 것을 막는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로 시험 범위에서 나온 적 있는데 이거 너네 시험 범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텐데 그 뭐야 초콜릿 영원히 먹고 양배추 영원히 먹는 거 있잖아. 이거 나 왜 주아랑 한 거 같냐? 양배추 초콜릿만 영원히 먹지 않고 중간에 방울 양배추 껴주면 안 질린다는 거 그거 가윤이랑 했니? 뭐지? 나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거 작년 고2랑 한 건데 나 이거 너야? 맞아? 그지? 이거 했지? 그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어떤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 거기에 적응돼서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근데 중간중간에 노잼 컨텐츠 하나 껴주면 계속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쇼 사이에 광고가 끼어 있으면 쇼가 계속 재밌다가 지루해졌다가 할 때쯤에 광고가 딱 나오면서 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prevent의 동의어로 뭐 써달라? block 써달라.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41번, 42번 가보자. 얘들아, 41, 42가 6월 평가원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 되게 적어. 41, 42 최근 평가원 트렌드 무조건 그냥 한 문단 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나왔어? 문단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위아래 읽고 41번 먼저 찍어 무조건. 정답 무조건 나온다. 특히 어디? 요 구간 잘 잡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거의 정답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개날 먹이니까 자꾸 최근 평가원에서 난이도 높이려고 이거 통문장으로 주는 거야. 통문장으로 주면 다른 거 풀러가 안 읽히면 알겠지? 근데 문단 두 개다. 근데 두 번째 문단 있다. 그냥 다 준 거야. 이거 뭐래? Your desert네요. Dessert stomach. 너의 디저트 배라는 것은 진화적으로 남겨진 것이다. 자, 뛰어가봐. 여기 evolutionary human desert stomach 다 줬지? 다 줬잖아. 욕하지 말고. 다 줬잖아. 퍼다 매겨줬어. 오히려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평가원 때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알겠지? 동의어 가지고 41번에서 한 번 더 장난질 쳐. 근데 얘는 동의어도 안 주고 그냥 단어를 그대로 준 거야. 뭐, 데저트, want, desire for desert라던가 이런 표현으로 써줬어야 되는데 말을 좀 안 바꾸고 그대로 썼다. 개날먹이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주면 돼? 여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해? 주제에 따르면 개소리인 단어 골라달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주제 벌써 알잖아. 뭐야? 인간의 디저트 배, 진화의 산물이다. 그럼 그거에 따르지 않은 개소리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카로리를 디저트까지 먹으면 뒤지게 먹고 있는 건데 갑자기 칼로리 제한 왜 하냐고. 정답 5번 끝. 아유 쉬워. 거의 역대급. 근 3년간 이 정도의 작문 난이도는 없었다. 개쉬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알아는 두세요. 근데 이거를 나 그러니까 작문 꼭 시도해서 무조건 만점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얘의 난이도가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과도한 시험은 금물이다. 대신 41번은 웬만하면 풀었으면 좋겠어. 41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작문 목록 가지고 와서 설명드릴 때 할게요. 앞으로 튀어가 보셈. 슝슝. 앞으로 튀어가 보셈. 애가 아니고 자식아. 31번으로 가보셈. 29번? 29번 어법을 풀 줄 아시면 푸세요. 아니면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6월 평가원 문제나 수능에서 당분간 29번 3번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교육청이라서 틀딱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봤을 때 4번, 5번 가지고 고민 정도 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법에 가능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없다. 그냥 제껴. 문제를 잘 푸는 애도 29번 30초. 문제를 못 푸는 애도 29번 30초다잉. 그래서 시간을 여기다 쓰는 거 바보야. 알겠지? 그냥 다른 거 풀어. 4번하고 5번만 해설해 드릴게요. 4번, where이죠. where 나오면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의 뒷문장이 완전하면 오케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그게 끝이야. 근데 이 문장 봐봐. 주어, 동사. 끝났죠? 그럼 선생님 목적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어가 없어도 돼. 왜? work가 이런 식이니까. 오케이? 재현아! 안 돼!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동사가 있잖아. 그럼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찾아야 돼. 근데 문장에 동사가 어딨어? 여기 이미 있어. 그지? 근데 동사 왜 또 쓰는데, 짜식아? 그래서 요거 골라주시면 된다. to choose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첫 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난 근데 30분 되게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나 스텝업이 필요하다. 나 2등급, 1등급을 향한 정말 안정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그럼 30번 꼭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30번 무관한 문장이랑 푸는 방식 똑같거든요. 개빠르게 빌드업만 짜봐줄게. 여기 보세요. 글의 소재가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글의 소재 뭔데? infant immune system. 이거 뭔데? 아기들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어떻대요? less active than. 내가 than 나오면 막 발광하라 그랬다. 발작하라 그랬어.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덜 활동적이다. 그치? 그럼 덜 활동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면역 체계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 병들어 죽는다는 거냐? 아니다. 박테리아를 다양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레스 액티브한 게 이 글은 좋다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만 잘 잡아주면 글 내용 끝까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아기들이 자기 뱃속에 균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일들인 거야. 그럼 1번에도 레스 디펜시브하다. 뭐 하단 얘기야? 면역 체계가 덜 작동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도 보시면 그래서 뭐 해줬대? 박테리아 친구들을 배양했대. 그리고 이거도 박테리아 친구들을 배양했다. 같은 말이잖아. 첫 줄에서 다 땡겨올 수 있다니까? 30번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이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글 끝까지 얼마나 땡겨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도 봐봐. 뒤에도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뱃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이거? 아니 왜냐면 얘 병원체라고 돼 있는데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병원체는 좋은 균인가? 안 좋은 균인가? 제가 영어 말고는 상식이 좀 없어가지고 이 병원은 병의 원인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놈이었던 거임. 그러면 이 병원체는 없애줘야 되잖아. 근데 병원균을 누적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내용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장에 좋은益균을 많이 갖다 놓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얘만 갑자기 마이너스 나와서 개 쉽게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이빠이. 31, 32, 33, 34는 제가 단서를 조금 드릴 거거든요. 31, 32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33, 34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요. 내가 원래 4개 다 하고 쉬고 싶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다 정신 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빈칸 문제 무조건 뭐부터 해달라 그랬어? 빈칸 문장부터 해석해달라고 했단다. 알겠죠? 빈칸 문장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빈칸의 가장 강력한 단서를 고를 수 있다 했잖아.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가장 강력한 단서의 위치 어디 있게? 바로 뒷문장에 있어. 맞아. 앞문장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 이 지문도 2점짜리기까지 하잖아. 그럼 이 문장 봤더니 뭐래요? 내가 해석을 써놨어. 진동신호의 아름다움은 빈칸에 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 써. 아무튼 뭔가 아름답대. 뷰티풀하대. 아름다우면 좋은 거잖아. 그치? 뭔가 진동신호의 아름다움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진동신호를 해주면 좋은 건갑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빈칸 뒷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그럼 빈칸 뒷문장을 천천히 읽어야겠지. 그 내용 빈칸 절대 빠르게 읽을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문장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아, 질문. 이 시가 가리키는 거 뭘까? 아름다워. 그렇지. 내가 뭐라 그랬어? 대명사가 지칭 대상 잡을 거 찾기 어렵다. 그러면 뭘로 찾아? 위치로 찾아도 돼? 이 시, 주어 자리에 있잖아. 그럼 앞문장에도 어디 자리에 있을 확률? 주어 자리에 있을 확률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큐티잖아. 그러면 빈칸에 주어가 똑같은 상황이면 결과적으로는 요 구간의 이야기랑 요 구간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빈칸의 가장 강력한 힌트는 저기야. 여기가 그냥 똑같은 말이야. 이 진동 신호의 아름다움은 빈칸에 있다. 이 진동 신호는 costly physical clash를 피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costly가 무슨 뜻이야? 비용. 그렇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한 거 뭡니까? 코스트 뭐라고 해석하라고? 비용 말고. 요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렇지. 손해라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 코스트 같아서 하면서 진짜 열받는다. 내가 그래서 코스트의 반이요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이익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의 이익에 해당하는 영단어 뭘로 기억해야 되니 얘들아? 그니까 그럼 잘하면서 왜 맨날 코스트로 돌아오면 여건이 비용이 있다는 소리 하고 있냐고. 손해라고 생각하라고. 왠지 알아? 여러분들 혹시 편의점 가서 비용 안 내고 물건 가지고 오는 나쁜 도둑놈들 있냐고. 없잖아. 비용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중립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돼. 그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코스트리가 생긴 거야. 명사에다가 형용사, ly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근데 일단은 얘의 1번 뜻은 뭐냐면 비싼이란 뜻입니다. 손해를 뒤지게 많이 치른다는 뜻인데 비용도 뒤지게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costly 하면 expensive야. 그럼 비싼의 반대말은 뭐 쓰냐? 싼. 자, 2번 손지 봐봐. efficiency의 무슨 뜻인데? 효율성. 효율성이 뭔데? 가성비가 지린다는 거죠. 끝났잖아. 더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핑카 문제 이런 건 좀 해봐 얘들아. 아까 문장 삽입 푸는 것보다는 얘가 더 쉽지 않냐 얘들아? 개 쉬움. 인정?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 강의실에서도 실제로 빈칸을 2로 찍은 다음에 로또 맞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우리가 평가원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풀어서 맞춰봤으면 좋겠다. 자,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로빈스 씨의 말입니다. According to 로빈스 씨의 말 끝이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대입 파악해달라는 거란다. 대입 파악해달라고 하면은 주제문 찾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첫 줄 해석이 너무 중요하겠지 얘들아. 첫 줄에 소재 발견해보거라. 출발. 로빈스 씨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보러 가야 돼. 그니까 이코노미. 근데 이코노미만 고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 들지 않냐? 어? 맞아. 경제학자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설마 경제학자를 소재로 잡았다는 거야? 그렇지. 뒤지고 싶으면 계속 떠들어봐. 일단 여기서 요 구조 한번 볼래요? According to 로빈스. 이거 어디서 봤니 얘들아? 여기서 그대로 봤지, 그지? 여기서 그대로 봤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맨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의 가장 강력한 힌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whether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아, 이 문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자마자 읽고 싶어, 읽기 싫어? 개 읽기 싫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문장 다 해석을 못할 것 같으면 뭐만 해석해달라고 그랬어? 접속사 뒤에만 해석해달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접속사 뒤에가 설마 접속사 뒤에 붙은 주어 동사의 접속사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 문장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뉴비들은 무료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쳐보자. A 문장을 읽어야 된다 손. B 문장을 읽어야 된다 손. 그래 알겠다. 너네가 알고는 있는 거지? 접속사는 종속절이잖아. 주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이 빈칸의 가장 큰 첫 번째 힌트입니다. 경제학은 study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사람입니다. human.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만약에 뭐 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경제학이 몇몇 사람들의 want를 원하는 바를 만족시킨다면 그래서 요 글의 가장 강력한 힌트는 선지 잠깐 내려가 보시겠어요? 선지에 경제학 있냐 없냐? 다 있지. 그럼 경제학을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경제학에 대한 속성을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자식은 뭘 봐줘야 돼? 다른 사람들의 원치를 만족시키는 거.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볼 건데 이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뒷문장 보면요. 어떻게 갈 거냐면 이코노믹스 주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의 내용들을 쭉쭉쭉쭉 살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not이 나왔다는 겁니다. not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What ends should be achieved. 그 다음에 what wants should be satisfied. 그럼 얘네 둘이는 같은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원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그지? 근데 and도 수험생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선생님 끝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할 거면 내가 필기까지 안 했겠지, 그치? and가 끝이라는 거. 좀 쳤다. 이거 내가 옛날에 말했죠. 이거 수능에서 31번에 실제로 and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쓰이는 빈칸 문제가 나왔었는데 애들이 그때 오답률 개박살 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필수어휘가 된 녀석입니다. and,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적 영단어 동의어 뭐 있냐? 올. 어? 올. 골! P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해봐. 헐고. 그렇지. O로 시작하는 것까지 하면 진짜 천재인데. 오야? O! 오프사이트. 말이야. 오브젝트. 아이고, 네? C 빼먹었어. 깜짝 놀랐네. TBT. 써. 여러분들 objective 하면 무슨 뜻을 알고 계세요? 객관적인이란 뜻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그건 형용사일 때. objective가 명사로 쓰일 땐 목적이다, 얘들아. 이거 품사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식 뭐래? 원츠를 satisfy 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도 원츠를 satisfy 해야 된대.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 ends가 achieve 되느냐? 어떤 목적이 달성되느냐? 이거 우리 아까 거기서도 봤었지, 그치? 저거 순서 문제에서도 봤었죠, 그쵸? 목적이 달성되는가?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ends의 동의어를 본문에서 뭘로 쓰고 싶다는 거야? 엔드. 여기 있는, 아이고, 원츠로 쓰고 싶다는 것까지 알겠어? 네. 이래서 이게 3점짜리긴 했어. 그래서 2번.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따시가. 목적,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제학은 신경 쓰면 된대, 안 된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든 중요하지가 않아. 이 자식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걸 원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목적이 달성만 됐으면 그냥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neutral between ands라고 돼 있죠. 여기서 neutr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데? 형용사. 중립적인.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뭘 원했는지 이딴 거 관심 없어라는 얘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적 사이에서 크게 멋있갱이가 없다. 요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2번하고 5번 중에 고민 좀 했거든요. 근데 왜 5번 가지고 고민을 했었냐면 얘가 사람들 하니까 아씨 사회 시스템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음. 근데 내가 이 구간에 동의관계를 잘 안 잡고 뒤로 넘어가면 5번으로 낚시를 당할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발 알아줘. given ends or wants, what ends or wants 제발 알아줘. 글의 소재에 나왔던 want랑 ends는 동의어야. 난리를 치고 있지, 그지? 그럼 이 정도면 ends 데려가야지. 이 정도면 모셔가야 돼, 인정? 이 정도면 ends 안 모셔가면 그게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여기가 ends를 안 쓰고 objective 쓰고 다른 데서 ends 써가지고 낚시해서 틀렸다. 그래도 인정할 정도야. 이 정도로 엔즈로 난리법석을 쳐줬으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거 가지고 정답 골라주셔야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고 33, 34 하고 오늘의 과제 및 기강 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2번.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준비됐나요? 그만! 나 이제 얘기할 거야. 나 말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33, 34번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부터 시작해서
6월 평가원까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좀 브리핑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에게 복종하도록. 그래. 가보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가 요 자식은 진짜 재밌는 문제였거든요. 오랜만에 빈칸 풀면서 이런 재미를 느껴보게 돼서 정말 기뻤는데, 왜냐면 최근에 너무 빈칸이 개쉽게 나와가지고. 요 자식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빈칸이 메인이 아니고 over 뒤에 나왔다는 거야. 얘들아, over 옆에다 써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거야. 그치? 매 시간 다 나왔어. 뭐야? then 나오면 앞뒤 어떻게 되겠어? 단위 관계가 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부분이 than 뒤라는 건 than 앞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 대상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떤 자식이랑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It's a choice that values cultural autonomy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이 이제 빈칸에 반대되는 것이겠지. 그치? 그러면 문화적 자율성을 지킬 거냐? 아니면 vs 네모를 지킬 거냐의 싸움이었던 거야. 이해돼? 이게 바로 over 보자마자 아!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대립구조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을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다 읽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어. 이 앞부분에서도 뭐 choosing to live and let live, 뭐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어쩌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당시에는 당연히 빈칸에 해당하는 문장 다 해석해야 돼.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이 대립구조 잘 잡으면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네. 그럼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면 가장 큰 힌트 어디 있다고 했더라요? 바로 위에. 첫 줄에 있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첫 줄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이 자식이 잠깐 드릴 테니까 뭘 해볼 거냐면요. 첫 줄에 소재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출발해 보세요. 시탈라. 그렇지. 시탈라 템플. 둘 다 같은 녀석이야. 시탈라 선생님 누군지 한번 얼굴 구경해볼까요? 시탈라 선생님 얼굴 안 나오나? 어이씨, 시탈라 선생님이 생존에 계시네? 뭐냐? 이런 곤란한데? 시탈라 선생님은 신인데? 이상하네? 그니까, 인도신인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짜시가 본문에 써져 있는데. 좋긴 해. 나왔다. 요런 분이시래요. 요런 분이시래요. 말을 이렇게 탄다고? 개멋있는데? 안장도 없이? 아무튼 이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시탈라입니다. 그러면 글의 내용에 요 시탈라를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일은 뭘까? 우리가 빈칸이랑 계속 글을 비교하면서 읽기로 했잖아. 그럼 이 시탈라는 뭔지 몰라도 문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종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둘 중에 한쪽에다 시탈라 넣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얘 넣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보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 스몰폭스하고 돼 있는데 스몰폭스 써져 있니? 천연두. 너네 천연두가 뭔지 알아? 알죠. 알아? 맞아. 몸에 시뻘건 거 나가지고 뒤지는 병이야. 나도 몰라. 아무튼 그래서 이 천연두를 두고 이 천연두를 막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탈라 선생님한테 기도를 한 거야. 왜냐면 이 시탈라 선생님은 피부병의 여신이었대요. 피부병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분이시죠? 요즘에 피부과 의사 선생님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피부병의 여신에게 가서 천연두 낫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인도의 식민지 시대에 영국 애들이 뭘 가지고 왔어? 천연두? 백신을 가지고 왔어. 그치? 그럼 이 백신이 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 천연두가 엘리미네이션 싹 다 제거됐어. 그럼 시탈라 만나러 갔겠어? 안 갔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백신은 이 시탈라랑 무슨 관계겠어? 똑같은 관계일까? 이 문장 봐봐. 시탈라를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됐대? decline. 감소했대잖아.
그지? 백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죠? 백신이 생기고 나니까 이 위에 있었던 시탈라 절에 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주사 하나 띵 맞으면 끝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인 거야? 반이 관계인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글 구조를 이해하냐 못하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느 쪽에 시탈라를 넣고 어느 쪽에 백신을 넣을 거냔 말임. 여기에 뭐 넣을 거야? 시탈라 넣을 거야? 백신 넣을 거야? 그치. 왜냐면 백신이 문화야? 백신은 문화가 아니잖아. 굳이 따지자면 과학 아닙니까? 의학? 그죠? 여기에 시탈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 빈칸에 해당하는 건 뭐야? 백신의 의미에 해당하는 걸 빈칸에 넣어달라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글의 뒷부분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이 백신을 썼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뭐냐? 요거를 밝히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글 뒷부분부터는 백신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계속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여기 써놨어요. 보실래요? 여기. 천연두 백신이 시탈라 선생님을 대한 이런 문화적 관습을 어떻게 했다? 약화시켰느냐. 그래서 시탈라 선생님 문화라고 써주기까지 한 거야. 너네 혹시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게 문화적 제국주의냐. 그래서 지금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느라 그래 너네 피부병에 열심히 기도해서 천연두 낫게 해준다고? 그래 그럼 너네 문화를 존중하니까 너네 나라에는 백신을 주지 않을게. 이런 제정신 나간 짓 할 수 있냐고. 없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했다. 뒷부분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에서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적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1번에 사회 안에서 지위 차이가 늘어났다. 이딴 얘기 아니었지. 백신 맞으면 갑자기 내가 이재용이 되고 아니면 내가 서울역 노숙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3번 더 보시겠습니다. 3번은 뭔데? 이 집단의 내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어? 주사 맞아야 회복하는 거잖아. 백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독립적으로 회복 못했지. 4번 뭔데? 세대를 다 존중하는 방식의 지역적 관행. 그거 뭐였는데? 시탈라 숭배하는 거였잖아. 이거 시탈라에 해당하는 건데 못 고르죠. 5번은 뭔데? 종교적 자율성. 벌써 꺼지라고 해야겠지. 나가. 그럼 2번은 뭔데? 구제할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숨. 그죠? 여기서 otherwise가 나오는 이유는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otherwise의 의미까지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지를 소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백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otherwise가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백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목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게 부정으로 나오자마자 문화적인 게 아니다만 봐도 정답이 여기로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얘를 알았어야 돼. 얘를 모르면 글의 내용이 진짜 그냥 개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 over과 then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였던 것임. 34번 라스트로 보겠습니다. 흉흉! 역시 빈칸 마지막 줄로 가네요. 가봤더니 삶의 첫 시작부터 A함, 빈칸함. 선생님 뒷문장은 안 읽나요? 네, 귀찮아요. 내가 빈칸 마지막 줄에 있으면 어디 보라 그랬어? 첫 줄 가서 소재 찾아봐. 근데 그러면 우리 아까 기억나? 우리 아까 어디서 봤냐면 바로 옆에 36번에 있어. both A and B였지. 이거 나중에 뭘로 갈랐어? 이걸로 갈랐던 거 기억나? 그지? 얘도 다시 볼래? relation between A and B지. 그러면 얘랑 얘를 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 항상, 그지? 오늘 수업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제발 잘 들어놓고 문제에 일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봐. 얘는 사회적인 결정, 그 다음에
subjective 무슨 뜻이냐 얘들아? 주관적인. 그렇지. 주관적인 미적 경험 요거죠. 그쵸? 얘들아 A랑 B가 반의 관계라는 걸 너네가 눈치챘으면 좋겠거든. A랑 B가 왜 반의 관계인지 알아? 내가 소셜의 의미 진짜 잘 알아달라고 너네한테 싹싹 빌었는데 사회적인이 무슨 뜻이냐고 한국어로 그냥 사회적인하고 그 단어를 보편. 의미하는 걸로 확인하지 마시고 보편도 되긴 해.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소셜이라는 의미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둘 이상. 그니까 아 이거요. 이거. 알죠. 2인 이상. 그치. 상호작용한다. 너네도 다 알고 있었던 건지 얘들아? 이거 나 너무 많이 얘기했다. 소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2명 이상이어야 돼. 한 명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2명 이상 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사이에 대화, 인스타 DM, 카톡을 금지해. 그럼 의사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상호작용이 안 되지. 그럼 사회가 아니야. 영어 지문의 두 가지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subjective, 주관적인 건 2명 이상인가요? 아니지. 다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 그지? 이 subjective가 소셜의 간이 관계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요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둘로 나눠 버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뒷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녀석이 서브젝티브인지 어떤 녀석이 소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해드릴 테니까 소셜 자리를 밑줄로 쳐줄게. A, B로 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subjective aesthetic experience를 물결로 칠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다음 질문에서도 직선과 물결이 나와주셔야겠죠? 출발. 표시하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너는 거기다 써. 떠들지 말고. 아까 내가 말했는데.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표시하라고. 뒤질래? 내가 직선 하나 물결 하나 하라고 했지. between A and B 넣으면 이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오라 했지. 뒤질래 진짜로. 서브젝트 비전. 어렵네. 서브젝트. 여러분들 좀 찾아보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personal이 무슨 뜻인데? 개인적인. 그치. 그럼 이게 서브젝티브의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얘가 and와 함께 나왔으니까 요 녀석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지. 선생님 and 나왔으면 여기도 and인데 A vs B로 구조를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자식은 여기 보시면 own, 자기 자신의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personal이랑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부분에서 찾기는 되게 쉽죠. society. society만 치셔도 돼요. in which author lives 같이 치셔도 됩니다.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요소들이냐.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 다음 문장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하나, 직선 하나 표시해 보세요. 네? 여기 물결 하나, 직선 하나 표시해 봐. 얘들아, 심지어 이 문장 메인 센텐스인 이유가 있는데 혹시 발견했어? 이 문장 메인 센텐스인 아하. 이유. 아하. 아하. 일단 아하라고 얘기하고 보기 말고. necessary. 그니까. 와우. 그리고 하나 더 봐. 이 앞에 뭐 있어? 질문. 내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자 그랬어? 문답법이라 부르자 했지, 그치? 근데 글 쓰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메인 센텐스잖아. 그럼 이 문장 읽는데 목숨을 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에 직선 하나 물결 하나 봐야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었으면 여기에 소셜 월드에다 직선을 쳐줬을 거야. 그럼 물결이 문제네, 그지? 물결이 뭔데, 그러면? 우리 아까 생명과학 프린트 다시 잠깐 볼까?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innate, inborn, inherent, intrinsic, intentional, internal 이런 애들 나왔잖아. 이거 선천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내부에 있는 이런 의미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 자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내면 세계, 그럼 내면 세계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이 이 문장 봐봐라. 그 또는 그녀의 외부에 있는 사회를 충족시켜야 된대. 그러면 이 말은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까? 사회가 중요하다는 걸까?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내 내면 세계가 예를 들면 알고 보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음침한 비밀이 있어. 뭐 지나가면서 막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슥싹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 사회적인 세계에 지켜져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거를 상관없이 그냥 막 살인을 했다, 즐거웠다 이런 거 글로 써가지고 소설로 내면 손가락 뒤지게 당하겠지, 그치?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글의 내용 중간에 호로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이 중간에도 막 이런 얘기 나와. Between inner and social world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죠, 그쵸?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글의 결론이 나는 부분들까지도 같은 입장 가지고 가는지 봐야겠지.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읽어야겠지. 그럼 but 뒤에서 개인적인 걸 강조하는지 사회적인 걸 강조하는지 봐야겠네. 근데 보자마자 Children are already part of a social group. 사회적 집단에 이미 소속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겪는 기쁨, 슬픔 다 얘네들이 소속된 class. 여기서는 class가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반이나 계급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 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이런 순수한 기쁨 다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경험인 거다. 이 글에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이냐 사회적이냐 집단적이냐 해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거에 그냥 방점 꽝 찍으면서 끝나준 거지. 그럼 어디 찾으면 돼? 빈칸도 소셜 강조한 거 찾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글의 내용을 찾으려고 쳤을 때 사회라는 코멘트가 나온 선지 중에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사회라는 코멘트가 그냥 안 보이거든요. 그냥 꺼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선생님 여기 우리 아까 위에서 찾았던 클래스도 집단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맞아. 근데 여기 뭐래? independent of 이거 무슨 뜻인데? 독립성. 맞아.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러면 independent of 나오면 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집단이 없으면 곤란하잖아. 나가. 3번. 선생님,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셜 클래스입니다. 이게 가장 열받는 선지였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계급을 형성하는데 각 개인이 기여한다. 막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계급을 기여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이 해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뭡니까? 개인의 각각의 경험이. 이게 바로 뭐에 해당했던 거야? subjective. 그죠? 개인의 경험이 뭐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문장 그대로 온 게 어딘데? 요거 그냥 그대로 따오라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끌고 내려가서 내 개인적 경험, 내 개인적 삶이라는 것이 사회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말을 알고 이걸 그대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느냐. 3번, 4번은 일부러 쓴 것 같아. 5번은 그냥 쥐뿔 개소리예요. 그래서 3, 4번 중에 고민하라고 낸 문제인데 3번이냐 4번이냐 중에서 고민이 된다면 4번을 골라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빈칸 직접 문장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 싹 풀어보니까 느끼셔요? 문제의 유형도 유형인데 유형별 풀이법도 잘 정리해야 되지만 글의 전개 과정이 되게 전형적이라는 거 알겠어? 2개 가지고 와서 일단 파이트 뜨지, 그치? 그래 놓고 어느 쪽 편 들어서 이겼어요 졌어요 하면 그거 가지고 정답 고르면 되는 애들이 한가득이야. 그지? 그거를 순서 문제면은 어디에서 갈라졌는지만 중심으로 보면 되고 대입 파악 찾는 데서는 둘 중에 어느 쪽 편 들었는지만 확인해서 걔의 동의어 찾아서 내려오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장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 단어도 여기 나왔는데요 막 이 난리 치면 나는 야마가 돌아버린다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